충격적인 한국 핵잠수함 확보 확인. SLBM도 개발해 핵잠수함 6척고 돈다. 미국이 이제부터 한국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치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성공한 지금 그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라며 핵잠 시대를 대비해 관련된 교리 개발, 인원 양성 등 준비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60년 넘게 원칙으로 삼아온 핵비확산 기조에 예외까지 둬가며 호주의 핵잠 보유를 용인한 만큼 한국에게도 핵잠 보유의 기회가 생겼다며 추후 개발되는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 능력 측면에서 그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2에서 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이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보장된다고 소개했다. EK의 SLBM 한국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N%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개발 현황.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날 개정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잠수함 능력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SLBM 기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SLBM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력 잠수함이 기본 연구 단계인 것과 비교해 한국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케이스의 비해와 함께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에 대해 잠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형 KS의 사거리는 800km. 북한이 지난 2017년에 북극성 2호 SLBM 시험 발사에 이어 네 번째 핵실험까지 성공하자 한국도 언론을 통해 2017년 7월에 해군 참모총장이 장보고급 잠수함을 위해 한국형 SLBM 개발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형 SLV 개발 사실이 짤막하게 공개됐을 당시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은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상당히 긴장된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특히나 중국이 이렇다 할 정치적 반대 의견을 발표하지 않아서 크게 안도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물 주빌 기반으로 개발했다. 한국형 KS의 사업이 공개되었을 당시 관계자들은 현무 터비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액비빔이 개발될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즉 사거리 500km급의 탄두 중량 500kg급을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 일반에 공개되었던 가장 우수한 탄도미사일이 현무투비였기에 그냥 편의상 사용된 것에 불과한 용어라고 합니다. 즉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K 한국형 SLBM은 구조와 중량, 사용 재료, 고체, 로켓, 모터, 특성, 항법, 장비 전체에서 현물 투비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만약 KSLBM이 현 모토시가 외부에 공개된 2018년 이후에 공개되었다면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현무투시를 위아래로 압축시킨 모델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KSLBM은 항법 기술이나 동체 구조 기술 면에서 동시대 가장 발전된 현무투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한국은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한국형 SLBM 사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지난 2012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면서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500kg급 개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3차 미사일 협정 개정을 통하여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탄두 중량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202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급의 현무 -4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7년 9월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 만에 탄두 중량 2톤급의 현무 -4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식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통상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한미 미사일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한미 미사일 협정의 개정을 사전에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KS의 비행은 어떠할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SLBM 탑재를 공식 결정해 이를 장보고급 설계팀에 통보한 시기가 대략 2013년이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된 상태였으므로 한국형 SLBM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거리 800km와 500kg급 탄두 중량 확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언제나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예측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고려할 경우 KSABM은 사거리 800km급의 탄두 중량 2톤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차마 모든 것을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한국의 고체 로켓 기술은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서유럽이나 러시아보다 우수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력 면에서 북한과 비교해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 호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SLM은 대북용이 아니다. 한국의 KSABM은 현실적으로 대북용보다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수단에 보다 가깝습니다. 관계자들은 향후 중국과 일본의 의협이 보다 강화되면 장보고급의 KSLBM 대신에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나 KSABM의 탄두로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KSLBM을 활용하면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데다 한국은 2013년까지 부스트 글라이드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 킬체인용이 아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형 SLBM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장보고급 잠수함에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SLBM 잠수함 건선과를 노리는 킬체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잠수함의 구리에 비해을 탑재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과 가까운 해역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데다 북한의 선제 타격에도 안전하다는 부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아마추어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잠수함은 전파가 차단되는 수중에서 작전하므로 실시간 작전 통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SBM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저수심까지 부상하고 잠수함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최소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20분 이내에 선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한다는 킬체인 작전용으론 전혀 적합한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보고급의 SLBM이 탑재된 것은 북한이 가진 것은 한국도 가져야 한다는 군사적 견제 심리와 함께 주변국의 대응에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탑재가 곤란했던 KSLBM을 북한 견제라는 정당성을 활용해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에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북한이 엉뚱하게 도움을 제공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형 부스트 글라이드 탑재. 한국형 SLBM은 그 개발 목적이 주변국 견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SLBM에는 일반적인 탄두 대신에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유격 회피형 유도무기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합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마하 위상의 지상발 사용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중연소 MZ 방식을 사용 중인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201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한다는 것이 바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무기체계이므로 이를 잠시 소개해봅니다.